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대입지원단 최종훈입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어떤 대학과 전형에 지원해야 할지, 또 원서 접수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고민하는 수험생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시 피해야 될 실수들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핵심 지원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일정과 복수 지원, 충원 합격 등록 관련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6년 9월 7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됩니다. 각 대학마다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에 시행되고 수능 성적은 12월 11일 금요일에 통지됩니다. 수시 합격자는 12월 18일에 발표되며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됩니다. 오늘은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므로 정시 일정은 표에 설명해드린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전체 타임라인입니다. 8월 31일 학생부 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시작으로 수능 성적 통지, 합격자 발표, 그리고 12월 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원서만 넣었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 등록 마감까지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충원 합격, 흔히 말하는 추가 합격의 발표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다음은 특히 주의해야 할 충원 합격 추가 합격 방식 안내입니다. 화면에 있는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우리 지역 주요 대학의 사례를 보시죠. 처음 몇 차례는 홈페이지로 공지하다가 막바지엔 개별 전화로 통보가 옵니다. 따라서 전화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학의 충원 합격 발표 일정과 방법을 미리 기록해두고 홈페이지 발표 시각에 직접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 입학처에 알려야 하며 개별 통보 기간에는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집 시기별 지원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시는 최대 6회, 정시는 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모집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만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전형과 합격자 발표, 등록이 짧은 기간 안에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추가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대학별 일정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릅니다.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카이스트는 9월 1일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9월 9일에 일찍 마감합니다. 내가 지원할 대학이 언제 마감하는지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체의 수시 접수 기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접수 마감일과 마감 시각을 각각 확인하고 대학별 고사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이나 전형에 지원하는 것을 복수 지원이라고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수를 기준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각각 지원하면 총 2회의 지원으로 계산됩니다. 정시 모집은 군별로 각 대학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추가 모집에는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수시 전체 지원 횟수는 6회이지만 한 대학 안에서 몇 개 전형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충남대는 전형군별 제한을 적용하여 합산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6회 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 의사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밭대는 서로 다른 전형 간 복수 지원은 가능하지만 동일 전형에서 여러 모집 단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주대도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학별 복수 지원 범위를 반드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전문대학과 청운대, 호원대 등의 산업대학, 국제예술대, 백성예술대, 정화예술대와 같은 전공대학은 6회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대학, 사관학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켄텍 등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도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항공과대학교는 일반 대학이므로 수시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이중 등록 금지입니다. 같은 학기에 입학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등록은 예치금 납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문서 등록, 등록 예치금 납부, 등록금 납부가 모두 등록에 포함됩니다. A 대학이 등록한 뒤 B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B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A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대학이 정한 절차를 완료한 뒤 B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대학에 합격하여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B 대학에 충원 합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대학에 진학하려면 먼저 A 대학의 등록을 포기한 뒤 B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A 대학의 등록 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 대학에 문서 등록을 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하면 일시적인 이중 등록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교육협의회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즉시 기존 등록 대학의 포기 절차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 모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진학 어플라이와 UA 어플라이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먼저 통합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통 원서에 지원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한쪽 대행사에서 작성한 공통 원서는 연계 기능을 통해 다른 대행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 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특정 대학의 원서 접수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대학별 원서에서 전형과 모집 단위, 추가 입력 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형료 결제입니다. 대학과 전형, 모집 단위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원서가 최종 접수됩니다. 결제가 완료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제 전에 대학명, 캠퍼스, 전형명, 모집 단위, 지원 자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결제는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인터넷 접수 외에 우편을 통한 방문이나 오프라인 접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원서도 수시 모집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지원 내역과 함께 지원 횟수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지원한 대학의 합격 여부도 수험생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한 대학에만 등록 상태가 유지되도록 등록과 등록 포기 절차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시 모집에서는 일정, 지원 횟수, 충원 합격, 등록 절차 등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 파트의 결론입니다. 대학 입시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스스로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중심으로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은 34만 5,717명입니다. 전체 대입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은 45.3%, 학생부 종합전형은 23.7%, 논술전형은 3.7%를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만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56.3%, 학생부 종합전형이 29.5%로 수시 모집 인원의 85% 이상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교과 성적과 학생부 경쟁력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수시 지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역별 주요 변화를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종합 전형이,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로 지역 의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교 폭력 조치 사항도 의무 반영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마다 반영 교과, 과목수, 진로 선택 과목 환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평균 내신 등급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충남대는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 A에 관해서는 학생 비율과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합니다. 성취도 B와 C는 해당 성취도의 누적 비율에 따라 석차 등급을 환산합니다. 같은 성취도를 받은 학생이라도 학교의 성취도별 분표 비율에 따라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합니다. 한밭대는 국어, 영어, 수학에서 교과별 상위 3과목을 반영하고 사회, 과학 교과군에서는 상위 4과목을 반영합니다. 또한 공학계열, 인문계열, 경상계열 등에 따라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 내신이 같더라도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국어, 사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계열별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역시 별도로 반영되므로 반드시 모집 요강이나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 환산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이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 성적과 출결 등이 비교과 요소를 함께 반영하거나 서류평가와 면접을 포함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도 일괄 학산 방식과 단계별 방식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자신의 출결 현황과 학생부의 충실도, 면접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 전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평가와 면접은 교과 성적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지원자의 불리함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에는 최근 3개년의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율,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50% 컷과 70% 컷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하거나 학과가 통합 분리된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전형 요소가 반영된 경우에는 전년도 합격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제 경쟁률이 낮아지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에 소신 또는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대학별로 정상평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국대 KU 지역균형 전형과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70%와 서류 30%를 반영하지만 서류에서 평가하는 요소와 비율은 서로 다릅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90%와 서류 10%를 반영하고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평가합니다. 경북대와 부산대도 서류 80%와 서류 20%를 반영하며 교과 이수 노력과 이수 단위, 성취 결과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같은 교과 전형이라도 서류 평가의 내용과 영향력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교과 80%와 서류 20%를 반영하고 성균관대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과 출결 사항을 함께 평가합니다.
숙명여대는 교과 70%와 서류 30%를 반영하며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을 살펴봅니다. 중앙대는 교과 90%와 출결 10%를 반영하고 한양대는 교과 90%와 서류 1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때에도 교과 등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학별 서류평가와 출결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은 82,048명으로 전년보다 456명 증가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이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서류평가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 서류형과 면접형의 선발 방식,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대학에서도 전형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형명만 확인하지 말고 세부 선발 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같은 대학 안에서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형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일괄 평가하고 면접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합니다. 면접형도 먼저 서류평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면접만으로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학생부의 학업 태도와 탐구력, 진로 관련 교과 이수와 활동, 협업과 소통의 강점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위에서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의 과정과 의미를 면접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서류형과 면접형의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시 6회를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교과전형과 적절히 안배하여 지원의 불확실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은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구분됩니다. 대학 입학처의 안내서, 면접 영상,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지원 대학의 면접 영향과 유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 평균이나 50%, 70% 컷은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따라서 공개된 내신 등급을 절대적인 합격선으로 보기보다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이나 이하여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7학년도 논술 전형은 44개의 대학에서 실시하며 모집 인원은 12,771명으로 전년보다 152명 증가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모집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최초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논술고사 결시자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논술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은 논술만 준비하는 전형이 아니라 수능과 함께 준비하는 전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장문의 답안을 작성하는 일반 논술이 부담스럽다면 약수령 논술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 강남대, 국민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등은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약수령 논술을 실시합니다. 논술 반영 비율이 75%에서 100%로 높기 때문에 논술고사 성적의 영향력이 큽니다. 다만 가천대의 한 약학계열과 삼육대 약학계열처럼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모집단위도 있으므로 지원대학과 모집단위 출제 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한대, 을지대, 한신대는 국어와 수학을 평가하고 한국공학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열은 수학 중심의 약수령 논술을 실시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공학 ICT 계열에서 수리 논술을, 사회계열에서 자료 제시형 언어 논술을 시행합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자연계열에서 수학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고 인문 계열에서는
인문 논술을 신설합니다. 약수령 논술이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대학과 계열에 따라 출제 과목과 문항 구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대학별 기출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이 직접 출제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처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와 논술 가이드북에는 기출문제의 출제 의도와 출제 근거, 제시문과 논제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대학의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 기간에 맞추어 풀어보고 모의 논술에 참여하여 자신의 논술 경쟁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인문 논술은 국어와 사회교과의 제시문, 도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연 논술은 수리 논술이 중심이지만 대학별 출제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2027학년도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에는 통합과학 기반의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되고 서울여대는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수리 논술로 유형을 변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27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과 대학별 안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학과 지역별 세부 지원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료집에는 주요 수도권 대학과 대전 충청권 대학, 교육대학, 과학기술원, 의예과 등의 분석과 지원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학별 고시 일정과 고사 일정이 겹칠 수 있으므로 최종 지원 전에는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여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시 모집의 주요 유의사항과 전형별 지원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지원대학에 발표한 최종 모집 요강에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수험생이 직접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하게 대입 일정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의 순간까지 대전 대입지원단이 고3 수험생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